얼마 전 건강검사를 했더니 혈당이 너무 높으셨거나 지방간이 생겨서 걱정이신가요? 매일 먹는 흰쌀밥보다 건강에 좋다는 소리에 소화도 힘들고 쌀밥보다 씹기도 힘들지만 막연히 건강에 좋다고 하니 습관처럼 매일 챙겨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잡곡밥 때문에 췌장암에 걸리고 치매를 앞당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몸에 병을 불러오는 잡곡밥의 3가지 원인과 건강하게 먹는 3가지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밥을 드셨나요? 따끈하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 흰 쌀밥을 드셨나요?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나 보리, 콩, 수수, 검은 쌀까지 몸에 좋은 여러 곡물을 넣은 밥을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는 백미밥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 여러 가지 곡물을 백미 대신 섞은 밥을 드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들이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까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당뇨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잡곡밥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지연시키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잡곡밥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심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높여주어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좋다는 잡곡밥도 알려진 통곡물의 독성 때문에 섭취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통곡물, 보리, 귀리, 흑미, 수수, 호밀, 통밀 등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잡곡밥에서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비소입니다. 비소는 공기나 흙, 물에서도 발견되는 성분이지만 폐암, 피부암, 방광암을 일으키는 독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나 생활에서 비소가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로운 중금속 독소입니다. 백미와 비교했을 때 현미가 비소 함유량이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잡곡밥 특히 현미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미 속의 중금속 비소는 독성이 높아서 많은 양이 몸에 쌓이면 신경계 이상이 오고 뇌 기능 손상으로 인한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장기의 유아나 청소년들에게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저하시켜 학습 능력을 방해하고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선천적 결함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잡곡의 비소를 대부분 제거하여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잡곡밥을 드시고 나면 유독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서 속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화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건강에 좋으니 계속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잡곡밥을 그냥 드시면 위험한 두 번째 이유, 바로 렉틴입니다. 잡곡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잡곡에는 외피 껍질에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렉틴을 만듭니다. 렉틴이 인체로 들어오면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와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잡곡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었던 분들은 바로 렉틴의 끈적거리는 성분이 내장벽에 붙어 소화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렉틴이 장내 점액 세포에 결합하여 새는 장 증후군을 유발시키고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스꺼움 소화불량 속쓰림 장내가스를 유발하고 각종 미네랄과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은 소화 기능 외에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면역세포의 70%가 분포하고 여러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그만큼 장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렉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암과 치매, 고혈압, 당뇨 등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렉틴은 세포의 신경 전달 과정을 방해하여
호르몬 신호를 모방하거나 차단해서 세포들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고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굶겨 암, 치매, 고혈압, 파킨슨병 등 무려 49가지의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렉틴은 현미, 옥수수, 콩, 밀, 보리 등 특히 통으로 된 곡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대 발표에 따르면 렉틴은 산성이 높은 위장 안에서도 분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곡물 외피 껍질의 독성이 우리의 내장 안에서도 소화되는 것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껍질을 벗겨내고 먹어야 렉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미 대신 백미가 더 건강에 좋다는 주장이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잡곡은 영양적인 면으로만 보자면 흰쌀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현미에는 페놀산이 풍부하여 뇌에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의 분해를 촉진하며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잡곡밥으로 인한 부작용은 식이섬유의 과다 섭취입니다. 한 종류를 너무 과다하게 오랜 기간 먹었거나 백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100% 잡곡으로만 이루어진 밥을 먹었을 때 나타납니다. 식이섬유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먹는 잡곡밥의 장점을 없애버립니다. 식이섬유는 잡곡 100지당 평균 8지 정도 들어있습니다. 만약 세 끼 모두 잡곡밥을 먹을 경우 한국영양학회 하루 권장 식이섬유량을 약 3배가량 초과해버립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의 나쁜 노폐물들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장에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체내 영양성분도 함께 흡착해 배출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유발되고 영양분의 흡수율이 떨어져 어린이의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소 소화가 원활하지 않은 위장 질환자에게도 매우 해롭습니다. 잡곡은 백미와 달리 정제되지 않아 소화 흡수율이 낮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가스가 장을 자극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독성을 줄이고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최고의 3가지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 곡물을 한번 끓인 후 물을 버린다. 그냥 밥솥에 쌀을 넣고 밥을 지으면 비소의 양은 그대로이지만 곡물을 끓이고 난 후 그 물을 버리면 잡곡 속에 있는 비소의 양을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밥을 하기 전에 잠깐 헹구는 것은 비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물과 잡곡의 양을 10대 1로 하여 끓이고 물을 버리시면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제된 백미를 물에 끓이고 헹구면 티아민, 엽산니아신 같은 영양소가 파괴되지만 현미의 경우 영양소가 이미 껍질 안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로 헹구거나 끓여도 영양소의 감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 잡곡을 2~3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밥을 짓는다. 통곡물 속 독성물질인 렉틴은 수용성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물에 넣고 끓이면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되지요. 그러니 취사 전 2~3시간 정도 현미와 잡곡을 담가두셨다가 불린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밥을 지어주세요. 잡곡의 양보다 6배 정도의 물을 붓고 2시간 이상 불려주시면 곡식에 남은 무기비소의 양이 상당수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현미를 불릴 때 쓴 물은 밥을 지을 때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백미와 섞어서 섭취하세요. 특히 잡곡밥에 많이 사용되는 현미는 단백질이 많아 소화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3대7로 만들어 밥을 짓는다면 영양소의 균형도 맞고 소화에도 좋은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장년층이나 6세 미만 소아는 소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미의 비율을 조금 더 늘려 1:9 정도로 맞춰서 밥을 지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잡곡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수분을 빨아당겨 팽창하므로 장내 수분 부족을 일으켜 변비나 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잡곡을 많이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잡곡밥의 통곡물이 위험한 3가지 이유와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하게 먹는 3가지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잡곡에는 앞서 설명드린 식물의 독성 요소가 있고 이는 건강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미와 통곡물 껍질 속에 있는 렉틴은
독성 물질로 분류돼 질병을 발생시키고 소화를 방해하는 나쁜 물질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방어 물질, 즉 항산화 작용에 의한 면역 증강 효과가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렉틴은 염증 유발 요인이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약이 되고 독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독성의 양과 사람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곡의 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독성을 제거하거나 증감하여 먹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병을 불러오는 잡곡밥의 원인 3가지. 첫 번째 비소, 두 번째 렉틴, 세 번째 지나친 식이섬유. 잡곡의 효능을 제대로 챙기고 독성 없이 먹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한 번 끓인 후 물을 버린다. 두 번째, 2~3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밥을 짓는다. 세 번째, 백미와 섞어서 섭취한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잡곡밥 제대로 알고 바르게 먹으면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백세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